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미국 증시 버블 장세 조용히 폭락 중인 GDP입니다. 지금 증시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 상황에서 뒤에서 조용히 GDP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또 하나하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니까 제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최근에 좀 실시간 뉴스 정보, 이 미국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정보들 내용들을 저희가 이 무료 텔레그램에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들 같이 받고 싶다 하시면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제가 보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같이 보고 빠르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3,46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할 거는 지금 나스닥 100에 대해서 저희가 전에 얘기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일단은 3, 4월에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락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잡았어요. 저 영상 기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잡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이제 분할 매수를 잡은 다음에 반등할 때는 뭐 지금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2만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이제 상승세가 좀 둔화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V자 반등에서 이 둔화되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부터는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됩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 박스권 정도를 만들다가 여기까지는 그래 나쁘지 않다 생각했는데 최근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높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제가 당장은 사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다 합쳐봐야 3%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얘기하는 게 항상 얘기하죠. 플러스 5% 수익 내자고 마이너스 10% 하방을 열어놓고 투자하는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상황이 바뀌거나 수치가 바뀐 게 있으면 저도 좀 고민 좀 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저는 못해도 7월에 나오는 지표 정도는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거기에 따른 시장 반응 보고 그 다음에 방향 정해도 틀리지 않다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 사실 제 예상보다 올라간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하다 마음이 들지만, 저는 제 이 원래 하기로 했던 전략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 추가 상승은 그냥 저희가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 GDP 성장률 1분기 확정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GDP 성장률이라는 게 세 번 나와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이렇게 나오거든요. 속보는 말 그대로 얼추 그냥 빠르게 내는 거예요. 이 정도인 것 같다. 잠정치는 속보보다는 좀 더 정확하게, 확정치는 정말 확정이에요. 근데 이번에 확정치가 나왔죠. 미 상무부는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약 0.5% 마이너스로 확정 났습니다. 원래 속보치가 마이너스 0.3이었고 이때 시장이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잠정치 0.2%로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 다 밑도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0.5%가 확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더 안 좋았다는 거죠. GDP를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으로 발표하는데 0.3, 0.2, 0.5로 이게 결론적으로 발표가 난 겁니다. 그래서 확정치는 모든 공식 데이터를 반영하고 기업의 분기별 최종 이익 보고서와 세금 자료 등을 포함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사실 바뀌거나 틀렸을 가능성이 없겠죠. 그래서 이게 그냥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상치보다 GDP 성장률이 더 안 좋았구나. 초기 예상한 GDP 성장률보다 1분기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보치보다 훨씬 낮게 나왔어요. 거의 2배 가까이죠. 따지고 보면은. 그럼 2분기는 성장률이 그대로일까? 궁금한 거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2분기 GDP 성장률이 분명히 점점 안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체크를 해보면 이제 6월 초 GDP 나후 GDP 성장률입니다. 그때가 얼마였냐면 4.6%였고
최대치가 4.7%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6월 2일 기준입니다.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4.6%. 왜냐하면 1분기에 사재기 했으니까 뭐 2분기는 안 하고 오히려 수출만 늘어나고 그러면은 GDP 성장률 올라오겠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나올 리가 없고 아마 분명히 마이너스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낮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매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4.6% 이렇게 전망이 됐고요. 2분기 추정치는 이 5월 30일에 나왔던 3.8% 대비해서 1.6% 상향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4.7%까지 결국에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대치가 4.7%가 나왔는데 6월 중순에 이거 6월 초였고요. 자, 6월 중순으로 갑니다. 한 1, 2주 지나고 나서 가보니 GDP 나우 모델이 2분기 성장률을 4.6에서 최대치 4.7에서 3.8로 내려버립니다. 바로 한 주 만에 바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지난 2일 나온 최고치 4.6%와 비교하면 0.9%포인트 낮아진 수준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GDP가 실제로 꺾이고 있죠. 4%대 올라올 것 같다라고 했는데 3%까지 내려왔고요. 그럼 최근까지 열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뭐라고 얘기하니 6월 말입니다. 6월 말 GDP 나우 GDP 성장률을 보니 4.6, 4.7에서 2.9까지 떨어졌어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27일에 2분기 성장률을 전기 대비 연율 환산 2.9%로 제시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빠진 거죠. 지난 18일에 3.4에서 0.5% 하향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단식으로 떨어지다가 이번에 2분기 추정치가 3% 밑으로 밑돌게 된 거고 지난달 5월 27일 이후 한 달 만에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은은 이날 발표된 지난 5월 PCE 등 최신 경제 지표들을 반영한 결과다. 이거저거 반영해 보니 예상치가 4%였는데 2%까지 다시 하락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에 예상했던 대로 1분기에 마이너스 나왔다 해서 2분기에 더 좋게 나와. 무조건 뭐 4% 이렇게 나오겠지. 어차피 1분기에 수입 다 끝냈는데 2분기에 뭐 늘어날 게 있겠어? 전 아니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1%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4%냐 3%냐 2%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로 따지면은 거의 뭐 35% 40%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최고 4.7에서 2.9까지 하락을 했고 사재기 물량 7월부터 확인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뭐야, 이거 실제로 주문량도 많고 들어온 것도 많겠는데 7월에 확인해보고 6월 좀 문제 있겠는데. 왜냐면 7월에 발표되는 게 뭐예요? 6월치예요. PC라든가 CPI, PPI가 6월 물량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확인되고 나면은 2분기 GDP 성장률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누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무역 합의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무슨 언급을 했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일시적이라면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면 무시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라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면 당연히 그냥 뭐 바나가 지나가는 바람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고정적인 구조 변화로 생긴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야. 많은 기업이 현재 가격 전가를 미루고 있다. 이는 향후 무역협정이 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뭔 소리냐면 원래 진작에 가격에 관세 영향이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별로 안 움직이잖아요. 물가가 사실 PPI나 CPI가 별로 영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진짜 영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나마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그래 잠깐은 우리가 감내하자라는 식으로 일단 참고 있는 거고 무역협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버티고 있는 거다. 근데 관세 충격이 아직 실물 경기 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정이 있고요. 이게 7월에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얘기한 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았다라는 거는 이 영향, 기업이 참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차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의 의견은 인플레이션이 아직 억지로라도 기업이 막고 있거나 시차로 인해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얘기를 하자면 지금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는 지표들이 점점점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고 실제 GDP에서 뭔가 긍정적인 지표들이 안 나오고 있고 근데 그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려면은 기업들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업들도 억지로 틀어막고 있고 이런다고 한다면 7월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GDP 성장률이 1분기 더 안 좋게 확정치 발표가 났어요. 0.3이었는데 0.5로 났죠. 마이너스. 2분기도 사재기 수입이 잡힌다면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2.9%까지 올라왔지만 4.7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4.7까지 올랐던 2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가 2% 후반까지 떨어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2%대도 일단 5월까지 보고 얘기한 거지 6월치 보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미니애폴리스 여는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안 나올 게 아니라 늦어지거나 억지로 막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무역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2분기 GDP 성장률은 조금 더 하락하거나 쉽지 않을 걸로 사실 조심해야 될 걸로 저는 좀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번 사람들이 봤을 때 뭐 되게 긍정적이라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편에서는 점점점 안 좋은 결론으로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수치로 찍히고 있는 걸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유동성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6월 26일 TJ 잔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660억, 3,700억, 3,500억 쭉쭉쭉 떨어지다가 최근에 3,340억까지 떨어졌죠. 근데 이번에 얼마? 6월 26일 기준 3천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빠르게 3천억 달러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 26일 기준으로 3천억 달러면 제가 봤을 땐 7월에 들어가기도 전에 3천억 달러로 깨지고 7월에 들어가면은 아마 2천억 달러 초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들어올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금이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돈이 들어올 게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2천억 달러 초 수준으로 7월 중순이나 7월 초쯤에 갈 가능성이 있겠다. 유동성이 정말 많이 비고 있구나라는 걸 감안해야 되고 이거를 채우는 동안에는 증시가 흔들릴 수 있고 그때가 저희한테는 눌림목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감안해야 되고요. 수치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지금 27일 기준으로 이번에 SLR 규제 완화가 됐는데 채권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지금 영래포로 들어오고 있나? 생각할 정도로 영래포가 반등세가 좀 강하죠. 2,85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이 영래포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좀 볼 거고요. 만약 이게 계속 올라간다면 SLR 규제 완화로 채권으로 들어갈 돈이 지금 잘못 들어가서 영래포로 들어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래포로 들어간 이유를 여러 가지 비교를 해보자면 뭐 채권에 대해서 여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그 다음에 이 채권이 지금 더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걱정, 채권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걱정 때문에 영래포로 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래포가 어디까지 가는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채권 수요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SLR 규제 완화는 좀 이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권 금리 확인해 보겠는데 일본 국채는 역시나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장기 국채 이번에 연장을 멈추겠다고 했으니 아마 공급이 좀 줄겠죠. 영향 지켜볼 거고요.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들, 그러니까 중동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이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죠. 근데 사실상 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채권 금리는 제가 얘기했지만 결국엔 중장기로 봤을 때 떨어져야 된다. 결국엔 하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는 지금 거의 뭐 최저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그래서 달러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가 올라올 게 아니라 국채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뢰도가 회복돼야 된다. 아직 신뢰도 회복이 덜 됐어요. 뭐 무역 합의를 하든 뭐든 해결이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을 좀 내자면 TJ 장고는 6월 세금 유입 이후 3천억 달러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너무 빨라요. 그래서 아마 2천억 달러 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7월이 되기 전에도 진입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정말 시장 유동성이 얘가 빠지는 만큼 더 들어와야 될 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이 줄어들수록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1분기 GDP 성장률 예상보다 낮게 확정됐고요. 2분기 GDP 성장률도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쁜 2분기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발언은 무역 합의가 늦어지면 더 이상 기업들도 가격 정가를 미룰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55% 무역 합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합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채한도 협상 불확실성, 채권금리 하락, 관세 협의. 저는 지금 역시나 분할 매도 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따라탈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하지만 제 대응을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기하겠습니다. 저는 대기하는 게 맞다 봐요. 지금은 조심하겠고요. 7월 고점 가능성 65% 보고요. 아마 7월 중순쯤 법안 통과되는 시점으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조금 한 3-4% 더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신규 진입을 안 할 겁니다. 저도 안 하고 있어요. 할 생각 없고요. 저는 이번에 부채한도 인상안 통과되면은 그때 이제 눌릴 때 사는 게 맞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니까 7월 중순에서 그 시점에 부채한도 인상 통과되는 시점 따로 제가 나오면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 기준대로 크게 바뀌는 게 없다면 제 대응이 맞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에 제가 매번 시장에 대한 대응 해드리고요. 조금 한 2-3%, 3-4% 차이는 있겠지만 큰 방향성에서는 저희가 수치적으로 바뀌는 게 없다면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10시 제가 영상 올려드리니까 꼭 시청하시고요. 우리 무료 텔레그램에서 미국 뉴스 정보들 저희가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 수익에 영향 줄 수 있는 내용들 무료로 같이 공유를 해드리니까 현재 3,460명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시고요. 무료입니다. 우리 댓글 여러분들 하나하나로 힘이 됩니다. 많이 달아주시고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저희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